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 2021년 2회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업장 정보입니다. 회사정보 등록 탭에 들어가서 사업장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부터 봐야겠네요. 본사의 업태는 제조 도매, 본점 여부가 1인 사업장이다. 본사에서 업태는 제조 도매가 맞고요. 본점 여부는 하단에 여기서 보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인천 지점의 주업종 코드. 주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 탭을 눌러야 됩니다. 신고 관련 사항에 인천 지점 확인해 보니까 제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번도 맞고요. 강원 지점의 사업장. 요거는 기본 등록 사항 눌러야겠죠. 강원 지점 눌러주고요. 개업 연월일은 2020년이라고 하는데 2021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부서 정보입니다. 부서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7일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모두 7개이다. 전체 부서는 10개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현재 사용 중인 거는 7개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3개가 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7개 맞는 것 같고요. 관리 부문, 부문은 뒤쪽에 있습니다. 관리 부문에 속한 부서는 모두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 2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여기 하나 인천 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호봉 나왔습니다.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인사급여 관리에 기초환경 설정, 호봉 테이블 등록.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등록만 하는 거니까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누르고 2021년 3월입니다. 일괄 등록 버튼 누르고 숫자 맞춰 입력해 주겠습니다. 242만원, 98,000원, 48,000원,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인상도 있습니다. 기본급 3.5%예요. 퍼센트면은 정률이겠죠. 일괄 인상 눌러주고 정률에다가 3.5%입니다. 정률 버튼 눌러주고요. 이랬을 때 5호봉의 합계 2,978,420원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인사급여 기준의 설정이래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인사급여 환경 설정입니다. 출결 마감 기준 왼쪽에 있습니다.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 귀속월은 당월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당월 아닌 거 하나 보이시죠? 생산직은 아니네요. 1번 틀렸고요.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줄 때 근무일수 상관없이 항상 월급으로 준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로 돼 있으면 이거는 항상 1급으로 준다는 거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회사자는 월 1로 돼 있네요. 기준일수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1할 지급한다. 기준일수를 넘어갔으면 월급을 지급을 하는 건데 기준일수보다 일을 안 했으면 1급으로 지급한다. 그게 월 1이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이래요. 이런 거는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구분의 지급 항목이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확인하려 그러면 뭘 눌러야 돼요? 우측 상단에 마감 취소 버튼을 눌러줘야겠죠. P로 시작하는 지급 코드 중 비과세 항목은 직무 발명 보상금 뿐이다 라고 합니다. 기본급 과세, 영업 촉진 과세, 근속 과세, 자격 과세,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입니다. 사회보험 부담금도 비과세긴 한데 얘는 시작이 Z로 시작하니까 얘는 포함되지 않겠죠. 1번은 맞는 소리고요. 기본급은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서 보냐면은 하단에 계산식에 월급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근속수당은 전년도인 2020년과 동일한 분류 조건으로 지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을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류기간은 요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2020년 확인해 볼까요? 근속수당 눌렀더니 이번에는 10년짜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별표 쳐줘야 된다 그랬죠.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나온 게 원래는 인사기초 코드 등록만 확인하라고 하고 사원그룹이라는 키포인트를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인사기초 코드 등록 들어갔을 때 대부분 확인하는 거는 사원그룹 G 저기를 확인하는 거니까 저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기초 코드 들어가서요. 사원그룹 G 고용구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구분에 속한 현장직 코드는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는 코드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요런 거 어디서 보냐면요. 비고 눌러보시면 하단에 조회가 나옵니다. 0번이 됐으면 일용직 사원 등록, 1번이면 인사정보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1번이니까 현장직은 인사정보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직종 눌러보겠습니다. 계약직 코드는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코드이다. 이것도 어디 눌러봐야 돼요? 비고란 눌러봅니다. 그러면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그게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 체크돼 있으니까 이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정수연 사원의 정보래요. 요런 거 어디 들어가요?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인사관리 탭 들어가서 인사정보 등록 들어갑니다. 잘 나오는 문제가 다 나왔어요. 요 문제 집중해주세요. 정수연 씨 확인하고 재직정보 보겠습니다. 입사일이랑 그룹 입사일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직책이 차장이다라고 돼 있어요. 직급은 차장인데 직책은 파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이 틀려요.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다른 거 체크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요거 어디냐면은 급여 정보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T12로 돼 있는 거 확인됐고 2015년 5월에 감면 종료되었다라고 하는데 끝에 보니까 감면 종료됐습니다. 2번은 맞고요. 3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20세 이하 자녀가 존재한다. 노조에 대한 거는 여기 중간에 있는데 자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잘 못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20세 이하 요게 있다는 게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직계 비속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연봉, 시급, 월급, 일급 이런 거 보는 거 어디서 봐요? 여기 하단 클릭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비밀번호 걸려있는 거 컨트롤 F3 누르면 풀리죠. 그래서 월급은 390만 원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은 교육관리하고 교육평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지금은 교육이 끝났으니까 교육평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명은 850 성희롱 예방교육이고요. 수료가 아닌 사원 찾으라고 합니다. 김종욱 씨 수료했고요. 오진영 씨 재수강 필요하답니다. 김수영 씨 수료했고 장석훈 씨 수료했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 키포인트 인사발령 사원별이라고 되어 있죠. 인사발령 나오면 대부분 사원별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발령 호수 확인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서 3월 31일 1번 문제 해당 발령 호수의 발령일자는 4월 1일이고 총무부와 관리부에 속한 사원이 대상이다 라고 했죠. 이 문제는 원래 인사발령 등록에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고정해서 인사발령 사원별에서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일자는 4월 1일이 맞고요. 각각 눌렀을 때 현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총무부 맞고 관리부 맞고 관리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부와 관리부에 속한 사원이 맞는 거죠. 한국민 씨는 발령 적용 후 근무조가 1조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근무조 1조로 바뀝니다. 2번 노희선 사원은 발령 적용 후에 직책이 파트장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발령 후에 직책이 파트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민영 씨는 총무부에 속해 있으며 발령 후 관리부로 변경된다. 아니죠. 지금 관리부고 발령 후에 총무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키포인트가 안 나와 있다 그랬어요. 다른 문제들은 사원별 뭐 이런 키포인트가 있어서 거기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10번 문제는 자격증만 나왔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확인할 때 또는 동호회, 어학시험 이런 거 확인할 때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사원정보 현황 들어갑니다. 자격증 누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일단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문제 끝에 퇴사자는 제외한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측 상단에 퇴직 제외 있는데 요거 눈에 안 띄어가지고 확인 잘 안 된다 그랬습니다. ITQ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 제외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취득일이 1사분기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당 여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는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국민 씨는 취득일은 맞지만 비해당이어서 아니고 1명 되고요. 2명 되고 3명 됩니다. 이 사람은 비해당이어서 안 되고요. 총 3명인 것 같습니다. ITQ는 3명이고 ERP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은 여전히 눌러져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박용덕 씨 기간은 되는데 해당이 안 돼서 안 되고요. 1명 되고 이 사람은 기간은 되지만 비해당이어서 안 되고 2명, 3명, 4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Q는 3명, ERP는 4명이 되죠. 그러면 9만원에 10만원을 더해서 총 19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를 했대요. 업무평가를 했을 때는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이런 거 이제 상벌이라고 하죠. 인사고과 상벌 현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 성과평가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930번. 등급이 다른 사람 찾으래요. 눈이 너무 아프지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박용덕 씨 B, 노희선 씨 B, 김윤미 씨 B, 강민주 씨 A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다른 거 강민주 씨네요.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거 단순 계산만 시키지 않죠. 뭔가를 등록하고 그걸 포함해서 계산하라.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은 자격수당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계산하래요. 무슨 수당?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봤죠? 아까
지급공제 항목 등록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죠. 여기 들어가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귀속연도를 2020년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 2021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수당 눌렀을 때요. 지금 코드가 ERP정보관리사 2급만 지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5만원으로 지급을 해주네요. 그래서 ITQ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8만원씩 더 지급을 해준대요.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냐면은 원래대로면 여기 마감 취소를 눌러야 되는데 아까 마감 취소를 눌렀죠. 그래서 안 눌러도 되고요. 여기 눌러서 F2 버튼 그리고 ITQ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산식을 넣는 게 아니고 금액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금액 누르면 여기 아래가 활성화가 됩니다. 금액은 얼마? 8만원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탭을 닫고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상관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할 때 저장 안 하면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세요. 뭔가를 수정을 했을 때는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계산해야겠죠. 급여 관리 들어가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날짜는 3월 귀속이고요. 지급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체크, 급여 계산, 확인. 이렇게 했을 때 뭐 금액을 보라는 건 아니고 전체 인원 체크하래요. 대상자는 모두 20명이다. 맞는 것 같고요. 총 과세 금액은 8,369만 7,350원이다 라고 돼 있는데 급여 총액 눌러봤더니 과세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수정을 안 했을 때 저 금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등록을 하고 계산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손가락 꼬이시는 분들 많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지급 일자를 등록하라 라고 했으니까 급상여 지급 일자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은 3월이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등록을 하는 소리입니다. 복사를 하는 소리가 없죠. 그게 어디 있냐면요. 두 번째 줄에 2020년 3월 귀속 상여 지급일 기준으로 직접 추가 등록하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복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버튼 클릭해주고 전월 복사를 눌러줍니다. 2020년 3월 귀속 상여입니다. 3월 귀속 상여 요게 되겠죠. 확인해 주시면 뭔가 오류를 수정하래요. 왜냐면은 이건 2020년에 지급기간이니까 지급일자를 바꿔줍니다. 눌러서 지급일자 언제래요? 2021년 4월 10일입니다. 네, 요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원래대로면은 여기 하단에 있는 것도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2020년으로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바꾸다가 오히려 더 여러분들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바꿔도 솔직히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닫고 나와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일이 바뀌었습니다. 귀속연월은 3월인데 지급일이 4월 10일로 바뀌었죠. 전체 인원 체크해주고 급여 계산하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과세는 3,894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답 똑같죠?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14번 문제 맨날 나옵니다. 근태 결과는 근무 태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각, 조퇴, 외출 또는 얼마나 야근 같은 거를 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태 결과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이고요. 지급일은 하나고 박국현씨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네요. 근태 결과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항상 설명해드리지만 이게 15라고 써있다고 0.15를 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60분 기준으로 하니까 15분당 0.25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5분, 3시간 15분, 5시간 45분 다 합하면 9시간 45분에 지각, 조퇴, 외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9시간 45분이니까 9.75를 곱해줘야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시급인데요. 지금 박국현 씨의 시급이 얼마인지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확인해요?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셔서 시급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켜져 있는데 끄고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박국현 씨 눌러주고요. 급여정보 누르고 계약연월일 누른 다음에 별표 누르고 컨트롤 F3입니다. 시급은 22,222원이 되겠네요. 여기다 9.7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만 6,664원이 나오는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라 그랬으니까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컴퓨터 계산기 못 쓸 수 있으니까 일반 계산기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5번 문제, 일용직 문제입니다. 일용직 문제는 적어도 2문제에서 3문제 등장한다 그랬죠. 문제를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누락됐대요. 이거는 지급일자가 누락된 거니까 일용직 관리에서 지급일자 등록을 수정한 뒤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3월이고요. 지급 형태는 매일 지급입니다. 부서는 경리부에다가 1급인 사람 찾으랍니다. 경리부에 1급. 한 명 나오네요. 체크하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고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 계산,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2021년 3월에
지급일은 매일 지급. 전체 인원 체크하고 일괄 적용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평일 8시간이네요. 비과세 신고 제외분 없으니까 적용 바로 해주겠습니다. 과세 총액을 물어봤어요. 급여 총액 눌러주시고 과세는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또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급일자가 바뀐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조건이 바뀌었어요. 이럴 땐 어디를 바꿔요? 일용직 사원 등록 들어가서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대부분 바꾸는 거 생산직 비과세,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바꾸라는 건데요. 어디냐면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하단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또 만약에 바꾸는 거, 급여 단가 같은 거 바꾸라 그래도 여기 하단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현준 씨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직 비과세가 안함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추가해주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함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수정했으면 어떻게? 닫고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닫으면은 이번에 수정하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귀속연월은 똑같은데 지급일자가 달라졌죠. 매일 지급이 아니고 일정기간 지급입니다. 전체 체크하고 이번에는 평일 9시간이고요.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 있습니다. 8,000원이네요. 적용 버튼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자재부 소속이며 급여 형태는 시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봐야 돼요. 개인정보 탭 눌러주고 자재부 시급, 자재부 시급, 자재부 시급, 자재부 시급 전부 다 똑같네요. 1번은 맞는 소리고요. 대상자는 31일 중 23일을 근무하였다. 이거는 여기 하단 보시면은 근무 일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2일 근무했는데 23일 근무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키포인트 뭐예요? 이체 현황이죠. 이체 현황 나오면 어디 들어가라고? 급상여 이체 현황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급상여 해놓고요. 귀속연월은 2월입니다. 지급일은 하나밖에 없고 무급자는 제외, 사업장은 지점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이체 금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누계 보는 거 아니고 소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누계는 누적된 금액을 말하니까요. 국민은행 맞는 것 같고요. 기업은행 맞는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은 다르네요.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 키포인트 수당별 지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해도 우리는 P01 영업촉진수당 요것만 보셔도 수당으로 확인하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난이도 높게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의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고 체크해 주세요. 날짜는 하반기랍니다. 하반기면은 7월에서 12월이겠죠. 사업장은 본사고요. 수당 코드는 P01 영업촉진수당입니다. 2020년 하반기였네요. 요런 거 실수 안 하게 조심하세요. 이랬을 때 지급받지 않은 사원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민 씨, 이 사람이 안 받았네요. 다른 사람들도 확인해 볼까요? 이종현 씨 받았고, 엄연애 씨 받았고, 정수연 씨도 받았습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 요것도 지금 친절하게 문제 첫째 줄에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지정해줬죠. 그런데 이거를 지정 안 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반반 확률로 지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랑 비교연월 요거를 보고 변동 현황을 확인하시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는 요거 위에 거 많이 안 줬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도 안 줄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변동 현황 체크하는 거 기억 잘 해주세요. 어쨌든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연월은 2021년 2월이고 지급일은 2월 25일이랍니다. 사용자 부담금 포함이고요. 비교 연월은 2020년이네요. 지급일은 3월 10일입니다. 모든 사업장 대상이라니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전체 체크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비교를 보는 건 위에 있는 걸 보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클릭할 때마다 다 달라지니까 뭘 비교하라는 건지 확인 잘 해주시고요. 기준이 위에 있는 거죠. 기준 연월의 급여 지급 대상은 비교 연월의 급여 지급 대상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부담금 뒤에 있습니다. 기준 연월의 사업자 부담금은 비교 연월의 사업자 부담금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박국현 씨, 자격수당을 확인하랍니다. 확인을 했더니 기준 연월, 비교 연월 모두 동일하다. 맞는 것 같고요. 강민주 씨, 이 사람의 근속수당은 기준 연월의 금액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 연월에 아예 금액이 없네요. 그럼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20번. 요건 요즘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키포인트 항목별 맨날 지정해주니까 요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간별인데요. 마지막 가서 바꾸면 됩니다. 4분기니까 10월에서 12월. 2020년이네요. 급여 항목이고요. 회사는 딱히 지정 안 해줬고요. 집계 구분을 기간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조별, 기간별 뭐 각가지 다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체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영업촉진수당, 아 왜 또 보기 힘들게 이렇게 띄워놨어. 48만원에 60만원 맞는 것 같고요. 자격수당
이번에는 11월하고 12월 비교네요. 20하고 25 맞는 것 같고요. 건강보험은 10월하고 12월입니다. 금액 맞는 것 같고요. 고용보험 이번에는 10월하고 11월이네요. 금액이 살짝 틀리네요. 여기서 말한 금액은 12월 금액이니까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몇 회차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비슷비슷합니다. 나오는 거 거의 고정돼 있고 일용직 2문제, 계산식 2문제, 수정하라는 거 수정하고 그러니까 시험까지 기간 얼마 안 남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틀린 것만 모아서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은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ERP 1급에 가셔도 2급 내용이 거의 17문제 정도 겹쳐 나옵니다. 25문제 중에요. 그래서 2급을 제대로 해놓으시면 1급 자격증 취득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니까 2급 제대로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기출문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